윤석열도 자신의 미래를 직감을 하고 그 이유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 임하면서 나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편을 네. 선동하는 사람들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걸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도. 그렇죠. 결국에는 네. 윤석열은 안 바뀐다. 바뀔 수가 없는 사람이죠. 네. 네. 의원님도 사실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뭐 그 전부터 이제 네. 봐왔는데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봐왔던 대로 그 그때 사람이 그대로입니까? 징계 청구 과정에서 네. 또는 징계 청구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불법 반칙을 봤잖아요. 네. 예, 징계 청구를 하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것들이 다 음, 온갖 깨알 같은 걸 다 틀어가지고 절차 시비를 걸고요. 음, 절차가 문제 없다라고 네. 하고 1심 법원에서 실체를 판단해서 네. 실체는 검찰권을 남용한 거다. 아, 이것은 파면 이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면이 아니라 네. 그 면직 이상이다라고 면직, 했어요. 예. 네,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다라고 했어요. 중대비다. 예. 그러니까 이 실체를 그 반복하기 싫으니까 그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실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 법 기술을 부려가지고 절차 1심에서는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예.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승소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난 뒤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상고를 안 해요. 아하. 이게 똑 닮은 구조 아닙니까 지금? 그렇네. 네,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해야 되는데 네, 네. 그걸 안 하고 외부위원이 맡은 게 뭐 수상하다, 막 이런 네. 얘기를 하고.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것도 외부위원으로 새로 징계위원을 임명했던 건 저예요. 그러면 장관인 청구자가 자기 사람으로 새로 징계위원으로 임명한 게 반칙이다 이런 네, 얘기였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문제죠. 왜 징계위원이 새로 임명이 됐냐 하면은 네. 다 겁을 주는 거예요. 아하. 지금 헌법재판관들 문영배 재판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가지고 겁박을 하고 그렇네요. 모욕을 그거들이 가하고 난리 하잖아요. 나는. 그런 예. 것처럼 그때도 이건 못지않게 극심했어요. 외부 위원들로 하여금 도저히 길에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지역이 어느 출신이다, 편향이 됐다, 자와 일명씩도 없고 이전부터 그분들은 징계위원으로 활동을 해온 분들인데 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괴롭히니까 이분들이 자신들의 본업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교수도 있으시고 변호사도 있으신데 검찰권을 가진 집단이 그래 버리니까 아, 특히 언론이 그렇게 그들이 부르는 대로 예, 편향되게 써주니까 이분들이 이제 견딜 수가 없어. 네, 네. 자기 본업이나 가족 다 안위가 걱정이 되니까 하하. 연락 두절되거나 또는 예. 사퇴를 하겠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퇴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흔들려서 사퇴를 하시니까 그걸 보충하려고 제가 임명을 한 건데 당연한 거죠. 그 임명 제가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예. 이분이 저와 가장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절차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 저와 가장 가까운 분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러면 저를 재판부가 의심스러우면 저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해요. 안 부르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네. 그때가 진짜 떠오르. 네. 그때 진짜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미리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을 법원에 가서 활용을 하고 법원은 또 교묘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네, 윤석열한테 들어주고. 유리하게 써주는 거고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패소해도 따지질 않아요. 상고를 안 해요. 이것도 즉시 항고 안 했잖아요. 그렇네요. 네. 의원님.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네.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네. 근데 이번에는 헌재는 네. 다를 것이다. 뭐 달라야 되고요, 당연히. 네. 지금도 이제 일부 재판관을 흔드는 일, 이게 일부 이제 극우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이뭐 공개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예. 그때도 막 흔들어 가지고 결혼을 시켜 놓고 임명을 하니까 그 임명 자체가
자기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는 사람 임명해서 그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했던 것처럼 네. 만약 지금 마찬가지 이제 8인의 헌법재판관을 한 명을 채우게 되잖아요. 채우는 순간에 그런 식으로 또 시비 걸 겁니다. 네. 마흔형이 들어와서 이렇게 네, 네, 됐다. 네, 막 이런 네. 식으로 네. 결과 나오더라도.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편향된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 자체가 편향된 판결을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싶은 거죠. 똑같아요. 와, 이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네. 와, 이걸 그 자신들이 써먹어서 네. 효과를 본 그걸 똑같이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네. 헌재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죠? 현재는 의원님? 그냥 그런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네, 전원 일치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전원 일치로? 네, 네, 네. 조마조마한데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내렸지만 이제 네, 별론 제개 없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네, 가는 거죠. 네. 헌재는 그때 네. 징계 청구 당시에 있었던 그 법원과 네, 지금 헌재는 다르다, 네, 다를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의원님?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은 그러니까 일반 법률은 3심제에 의해서 네. 따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것도 아마 항소심 재판장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상고하면 되잖아. 근데 상고 안 안 했잖아요. 했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은 판사도 내가 설령 딴 마음 먹고 네. 좀 삐딱하게 쓰고 또 그 주장하는 윤석열을 잘 봐줘도 이거 나중에 시정될 거야. 라고 공던지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전적으로 네. 역사 앞에 현재의 대한민국의 헌법 해석에 대한 네. 책임을 오로지 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게 공던지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래요. 이제 네. 헌재 단심이고 헌재 결정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끝이 나기 때문에 네. 그 막중한 임무, 책무를 고려한다면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네, 낼 네, 수밖에 네. 없다. 네.